생생법률쇼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대한법조인협회 김영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한법조인협회는 아니고 한국법조인협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재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네. 대안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예, 계속해 주시죠. 네네. 지금 백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이번에 생생법률쇼 통해서 그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들을 가능한 쉽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첫 그 출연이신데 네. 큰 실수였네요. 예. 한국법조인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재 변호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전화로 이제 그 연결해 볼 거거든요. 연결이 돼 있다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어떤 사연 때문에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는지 그 고민 내용 좀 풀어주세요. 아, 네네. 예. 내가 화물차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화물차 관련해서, 다른 쪽에 이제 화물차를 임대를 좀 해볼까 싶어서 문의를 했다가, 예. 계약금을 송금을 해라 해서, 원래는 전액 송금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계약금은 한 500을 붙이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100만 원만 붙이겠다. 예.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일을 상의를 해봤는데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100만 원 돌리고 하니까 네. 예. 알겠다고 하고 지금 뭐 자기가 제주도에 가가 있는데 네. 서울 사무실에 가면 바로 처리를 하겠다 예.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예. 고소를 했는데 예. 예, 경찰서에서는 이제 경찰 고소로는 안 되고 예. 민사를 걸어야 된다 네네.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연락도 없고 네. 전화도 안 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예. 예. 언제 그 말씀하셨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니 한 달 안 됐습니다. 예. 저번 달 5월 한 중순경 될 거예요. 예. 그 돈을 준 시점은 언제예요? 돈을 준 시점 100만 원을.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한 달쯤 전이에요? 예, 한 달 전입니다. 예. 예, 이 계좌번호도 사실 입금을 해줬는데 네. 계좌번호도 자기 계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지금 김영재 변호사 나와 계시니까 둘이 네네. 대화하면서 궁금한 점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고소를 반려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나요? 경찰서에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경찰서에서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이 사람을 조회를 해보니까 네네. 그게 뭐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네네. 일단은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단순한 네.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네.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는데 받아야 될 네네. 돈이 있거나 어떤 네.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네. 형사상 어떤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네. 민사상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가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 사기죄의 구성요건, 그러니까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일단 그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런 예. 기망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예.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구성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사기죄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네. 단순한 그 매매 거래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 네.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래할 당시에 처음부터 그 거래 관계에 따른 어떤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느냐를 중요하게 봐요. 예. 달리 말하자면은 이 상대방 트럭 판매자가 트럭 네. 매매 대금을 받고 그 선생님한테 트럭을 이전해주고 그리고 트럭 자동차 등록본부를 이제 등록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야 되고 그리고 트럭을 매매하겠다는 의사도 없었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네. 트럭을 매매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트럭 매매를 명분으로 그 선생님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의사가 인정돼야지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서 매매 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트럭을 매매한다고 약정을 했으나 추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트럭을 이제 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로 볼 부분이고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의율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 네. 예, 그럼 지금 그 한 달 정도 전에 100만 원을 줬는데 지금 아직도 100만 원을 안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이유가? 그 이유가 통화가 안 돼요. 아, 그죠?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안 예, 받아요? 제가 문자도 보냈었는데, 아, 예, 자 그러면 사실 뭐 예, 답을 안 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100만 원을 뜯긴 것 같아서 지금 불안하고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죠?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연락을 안 받아요, 이 그 100만 원 그 계약금 받은 사람이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은 예. 이제 계약금이 보통 평균적인 화물차의 이제 그 전체 가액의 네. 보통 계약금은 10%로 거래를 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 그리고 그 계약금 100만 원인데 화물차 비용이 얼마예요, 선생님? 얼마래요? 화물차 비용? 화물차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그거를 이제 5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예. 일단 울산에 이제 계약금이 원래는 2천만 원이었어요. 예. 2천만 원. 네,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없다. 예. 그러면은 울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안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뭐 일단 계약금 좀 500을 먼저 붙여라. 예. 그리고 추후에 한 달 뒤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붙여라. 예. 이야기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이제 뭐 일단은 지금 당장 돈이 급하게 없다. 예. 그러니까 100만 원만 먼저 붙일게. 아. 예.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100만 원을 줬는데 예. 그래갖고 문자에도 이제 내가 우리 사정이 이래서 안 되겠다. 네. 자기가 문자 답이 오기를 예. 하면 자기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네. 그 아, 알겠습니다. 가면 예, 그 이유는 예, 그때 아까 그래요. 드렸으니까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100만 원을 예. 가계약금식으로 이제 받은 거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원칙적으로는 네.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은 그 위약금의 이제 속성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 예. 이제 계약금을 걸어둔 후에 그 계약을 이제 뭐 본인의 귀책 사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회수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 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네. 이제 추후에 이제 그런 특약 네. 이제 합의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뭐 수송을 통해서 음. 증명을 한다면은 반환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지금 예.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 선생님이 궁금한 거를 직접 김영재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래. 예. 일단은 제가 계약서 같은 거는 듣지도 않았고, 안 네네. 했고, 일단은 전화상, 유선상이랑 문자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도 네. 그
그 가계약금을 보통 위약금 쪼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이라는 거는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하신다면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지금 소액이잖아요. 반환 청구 예. 금전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안 소송으로 하기보다는 뭐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지 그런 이제 예. 간이한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어려운데 지금 뭐 알아들으셨어요? 지급 명령 신청 아니, 이런 거? 못 알아들었는데.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예, 예. 예.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네. 민사 반환 청구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청구를 할 때 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로 예.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1심 본안 소송과 동일한 이제 효과를 가집니다. 그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먼저- 어디를 가서 네네. 예, 어떻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저, 네, 어디시죠? 거주하고 있는 부산 기장입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기장. 부산 지방법원에 가셔서 예.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법원에 직접 네. 가서 네네.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 네. 예.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아, 있고 그래요? 어.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그 지급명령 신청 작성 같은 경우에는 요새 네. 나홀로 소송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인터넷 검색이나 뭐 AI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산지방법원이 금전 지급 청구권은 채권자의 주소지로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곳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예.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알아들으셨죠?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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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 할 방법이 있었구나. 예. 그렇게 하면 혹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하실까? 변호사님이? 네, 근데 제가 법원의 판결을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상대방 측에서 그 계약금 반환에 대한 사후 특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합의 내용만 잘 증명을 한다면 뭐 반환 네. 받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지금 문자와 전화 통화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알았어 100만 원 돌려줄게. 근데 내가 제주도로 와서 서울에 가면 아니, 회사로 가면 돌려줄게 했다는 게 네네. 그게 특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구두 그래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만약에 이런 구두 약정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그 계약금이라는 표현으로 오고 간 금전은 위약금의 성질을 띈다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네, 사람이 네. 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저희가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아. 불리할 가능성은 좀 있대요,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겠다고 했던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음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예. 네, 저희 쪽이 좀 유리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궁금한 게 한 개가 더 있는데, 네. 같은 화물차인데, 예. 내가 이제 화물차를 이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예, 개인 사업자인데 화물차를 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6개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 하나 보고 전화해갖고, 경기도 군포까지 찾아가가지고, 예. 어느 사무실에 이제 가가지고, 예. 차 계약을 했는데, 예. 이게 2차 계약이 1억 그때 2,200인가 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이게 아까 그 고민 상담과 다른 겁니까? 예, 예, 다른 겁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예. 두 번째 상담 안 돼요, 시간이. 왜냐면 아, 예, 그렇습니까? 하나의 그 궁금증을 들어야지 다른 그 뒤에 밀려 있는 상담이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럼 그 변호사님이 부산지방법원 가서 뭐 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급 명령 신청서.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신청하셔서 잘 돌려받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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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식을 알아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저희도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민은요, 법률방송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접수된 고민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죠. 예, 피부과 직원입니다. 한 남성 고객이 다른 고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방문해서 약 100만 원을 선 지급한 뒤에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술을 약 8회 정도 진행했을 무렵 그 남성의 부모님이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아이에게 시술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저희는 그분들이 실제 부모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미성년자 고객들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고 시술받은 남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34살의 성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는 황당한 마음에 부모님 측에 단호하게 대응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해당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 측이 직접 피부과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정수기가 넘어져서 고장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자 부모님 측은 그제야 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재도 다른 번호를 이용해서 피부과로 지속적인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고민이에요, 변호사님. 일단 네. 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술 받은 이 남성 상당히 동안이다. 네. 병원에서도 미성년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 네. 알고 봤더니 34살이다. 네네.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예. 네네. 자, 그리고 부모님이 이 병원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와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때 도망갔고 정수기가 넘어졌고 등등. 그래서 근데 전화번호 차단하니까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또 와서 이건 업무 방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까? 업무방해죄 형법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이제 폭행, 협박 또는 이제 위력으로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네. 이때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네.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어. 유무 영역의 행사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 외에도 네. 그 업무장에 전화를 해서 예.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뭐 영업이 좀 어렵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 영업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예. 손님들을 나가게 한다든가 음.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네. 위력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성년이 아닌 34살 성인의 부모님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여기가 피부과잖아요. 네. 병원이나 피부과는 이제 예. 예약 절차, 뭐 상담 절차 예. 그리고 뭐 시술이나 수술도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안에서 예. 이제 손님들이 있는 공간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네. 이제 재물들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네.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요. 피부과 다니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어때요? 예. 다닐 수 있죠. 피부 관리하는데. 아니, 업체명을 업체면 왜 얘기하세요? 굳이 홍보를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부모님 측은 만약에 이렇게 근데 계속 그러니까 번호를 다르게 해서라도 계속 전화로 이제 한마디로 막 귀찮게 막 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행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업무 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업무 방해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항의한 거지 우리 아들이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항의하러 간 거지 업무 방해라는 의도도 없었어. 그게 무슨 업무 방해야? 우리는 그냥 정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친 건데 라고 말하면 업무 방해가 안 되는 건가? 이거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네. 그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고의라는 것은 네. 이제 범죄 결과 목적 결과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하였느냐라는 내심적인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고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심의 의사는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사건의 경위, 예. 전후 관계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음. 나는 민원 차원에서 네. 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예. 항의를 한 것이지
내가 업무 방해를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그 민원 차원을 넘어서 예. 과도하게 그 업무장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네. 어떤 목적을 그 정도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예.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고의성이 긍정이 될 수가 있죠. 이분은 그 부모님의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분이신가 봐요. 34살이면 그 성인인데. 네, 그렇죠. 성인인데. 자, 그럼 그 여기서 번호를 다르게 해서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그러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영업장에 네. 단순하게 한두 번 전화해서 예. 뭐 항의를 한다든지 예. 이의를 제기해서 네. 이에 대한 뭐 정당한 응답을 뭐 요구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제 정당한 뭐 안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예. 특히 영업 시간 내에 예. 그리고 병원처럼 전화로 예약 진료액을 받거나 네. 뭐 상담을 하는 그런 업소의 경우에는 예.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 중간에 정수기 넘어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좀 이 사연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그죠?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는지가 몰라서. 그렇죠. 정수기가 네. 넘어졌을 때 물이 얼만큼 차 있었는지도 예. 이제 봐야 되죠. 아, 네. 물의 양까지 봐야 돼요? 물이 차 있었을 때 예. 만약 정수기가 넘어져서 물이 엎어졌을 때 아, 그 피해. 손님들이 그것 때문에 뭐 현장을 이제 장소를 이탈했다든지 아. 그래서 들어올 손님들이 못 들어왔다든지 그러네. 그런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네, 굉장히 비싼 명품 세무 구두가 젖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 상황은 아직 애매하다. 근데 남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34살의 성인이에요. 네. 부모 허락 없이 시술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34살의 그 환자가 왔을 때는 그냥 뭐 부모님 동의 없이 당연히 이렇게 시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보통 참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술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예. 34세 성인인데 네.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취소권, 네. 계약 취소권 등 뭐 환불 절차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우리 민법에서는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 부모의 취소권 또는 그 거래 계약의 동의권을 예.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정 미성년자인 경우 예.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있어요. 그 어려운데. 후자의 두 가지는 네. 그 의사결정 능력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부모님으로 네네 설정하면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네. 후견인이나 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예.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메일 사연만 봐서는 이 분이 그런 그 부모님이 후견인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직접 왔고 8번 시술을 받았고 그때까지 병원도 잘 인지를 못했다면 그냥 정상적인 성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병원 측에서는 업무 방해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일단은 신고는 첫 번째로는 이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서 네. 이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네. 이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적시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예. 각각의 입증 자료들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부모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영업장에 와서 뭐 소란을 피운다거나 정수기를 넘어뜨려서 뭐 파손해서 손님들이 이제 이탈해 나가는 그런 네. 이제 실내 CCTV 촬영 영상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어. 항의적으로 하거나 욕설을 한다든지 예. 그런 전화 녹음들이 있으면은 네.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니까 입구나 로비에 CCTV가 있을 테고 보통 네. 그리고 전화도 이런 항의 전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녹음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하니까 그런 증거를 잘 챙겨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고민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온라인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스프레이의 위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SNS에 금액을 받고 스프레이를 체험해 볼 사람을 구했습니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빠르게 구해졌고 이후에 대면해서 약속했던 금액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자 고통스러워하며 이게 이런 것도 있네요. 왜 이렇게 가까이 뿌리자? 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스프레이 안내창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거리에서 뿌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눈에 이물감이 있고 고통이 지속돼서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저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 약속할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병원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와, 이건 무슨 이런 체험의 알바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호신용 스프레이 샀어.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뭐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체험해 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이런 거네. 그렇죠. 근데 이거 봐요. 이거 병원비 내줘야 돼. 어떻게 돼? 이거. 근데 네. 왜 이렇게 가까이 뿌려? 설명서 보세요. 여기에 뿌려야 효과가 있대요. 네. 병원비 어떻게? 확실히 리뷰 체험, 그러니까 그 리뷰가 그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안내문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는 해봐야겠지만 예.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예. 사실 민법 103조에서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예.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이제 그 주 목표로 해요. 예. 사적 자치라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 예. 법이 간섭하지 않겠다. 아, 그러니까 개인 간의 약속이 우선이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한 개인 간의 거래 중에서도 예. 사회 상규에 반하는 예. 행위의 경우에는 그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럼 이게 반하냐 안 반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반해 안 반해요? 지금 들어봤을 제 때. 개인적인 의견. 그럼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법률적으로 약간 쓱 가서 이렇게.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예. 그 이제 시위 진압용 스프레이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계약이 반한다고 봐야 됩니다. 계약이 눈이 그래요? 너무 맵고 너무 네. 과하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물감이 계속 들고 예.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자기가 한다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민법 103조의 가장 좀 그 특이한 그 성질이에요. 예. 개인 간의 거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우리가 계약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너가 한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네가 온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민법 103조의 경우에는 예.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직접 인체에 뿌리는 거는 사적인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판단하기엔 이거 너무 과한 거라서 개인 간의 거래로만 생각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공적인 개입이 있다고 좀 예. 봐야 되는 거고 어. 근데 이거는 민사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103조를 먼저 얘기한 거는 예. 지금 우리 저기 상담자님께서 예. 그 체험비를 지급을 해줬잖아요. 네. 그 이제 그거에 대한 돈 줬죠. 대가를. 예. 돈 줬죠. 근데 이 대가를 예. 계약이 무효니까 예. 나는 반환받을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이 나 체험할게요 하고 돈 받았는데도 나는 돈을 못 돌려받고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병원비까지 달래. 어떻게 해야 돼? 병원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병원비를 네. 이제 조속히 지급을 하고 빨리 지급해야 그리고 돼?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형사 합의 취지의 어떤 합의서를 신속하게 작성을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하는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제가 이제 형사건을 어떤 아직 식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 이게 우리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MC 선생님이랑 예. 그 선생님 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MC님이랑 예. 이제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 내가 이제 한 대 때리게 해주라. 예.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상호 네. 동의하에 예. 자유의사로 예. 계약을 했는데 어. 제가 100만 원 지급하고 때렸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케이 하더라도 안 된다. 네. 아. 이것도 민법 103조랑 같은 맥락이에요. 예.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예. 어떤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그 침익적인 행위를 예. 허용을 하더라도 네. 그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지금 마지막으로 이 분이
지금 병원비를 지급해 줘야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네네. 그럼 빨리 지급해주고 형사 뭐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예. 그 상대방 측에서 원하는 그 치료비 예.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치료비를 책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요청하고 예. 그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을 하면서 예.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합의서. 내용에 가장 들어가야 될 부분은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앞으로 법적인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예. 이제 약속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 돈 받았는데 이거 치료해달라니까 아무튼 그런 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김영재 변호사님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